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늘 중승부 한번 가볼게요. 크보하고 MPB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 야구가 지난주에 제가 올킬을 4번이나 한 폴락을 당해서 진짜 눈물이 났었는데 지난주에 진짜 올킬이 들어와 줬습니다. 주니치 역배에다가 요미우리 승 너무 좋아 보였죠? 그죠? 예, 세폴 주력까지 여기는 이제 배당 올리실 분들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소프트뱅크 히로 무난한 정배 사이드 경기들도 잘 들어와줬고 어제 그리고 어제 승패 라인도 싹 다 올킬입니다. 요미 주니치하고 지바역 역 두 경기 역배까지 합쳐가지고 승패 라인 싹 다 올킬 이렇게 좀 가져왔다. 어제 좀 좋아 보이는 날인데 제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금요일 경기일 때 항상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그죠? 어제 이거 너무 아쉽죠? 어제 주니치 영마인 진짜 전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튕겼어요. 주니치 영마인은 튕겼고. 근데 이제 히로가 어제 이제 도고다가 요즘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도고다가 실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2마인까지는 실패했다. 1마인까지 할까 2마인까지 할까 싶었는데 중승부가 아니라 중배당이지. 근데 이게 중배당이 아니라 고배당이죠. 그죠? 20.9. 지바요 대역 그리고 주니치 영마인도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도고다가 좀 들털렸으면 이거 됐을 텐데, 그지? 도고다가 좀 들틀렸으면. 그 할아버지가 당연히 이제 털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음, 조금 아쉬웠죠. 도고다가 요즘 좀 폼이 안 좋아가지고. 자, 오늘 잘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분위기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미우리 대 요코 경기고요. 이제 포스터 그리핀 대 요시노 미츠키. 오늘 데뷔전인 선수입니다. 요미우리가 이제 파죽의 6연승. 불펜 공략을 잘했죠. 이제 마루가 이제 홈런을 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역전 불펜승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이 경기를 본 이유도 뭐야, 그지? 불펜에서 차이가 좀 나요, 그죠? 요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펜에서 이제 불론도 많이 나오고, 요미우리도 이제 불안했죠. 불안했지만 확실히 오타가 들어오니까 아주 뭐 든든합니다. 오타 타이세가 들어오고 나서 이구어프 차이가 오타가 이제 첫 경기는 조금 그랬는데 확실히 좀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토고 공략, 확실히 토고도 요즘 폼이 좀 좋지가 않아.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최근 기준으로는 잭슨이든 토고든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 토고도 최근에 불안불안하고 멘탈 이슈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발 공략은 좀 잘 했지만, 최근에 불펜에서의 불안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요코입니다. 자, 포스터 그리핀. 이 선수 이제 복귀 전에 오릭스전에 이제 5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랜 공백 끝에 복귀전이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죠, 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 좀 좋지 않았는데 이 경기 이후에 네 경기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스 플러스 한 경기고요. 도미넌트가 세 경기예요. 그러니까 뭐 네 경기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뭐 구위가 장점인 선수고 오랜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구위가 좀 살아있는 모습 그런 부분들은 경기를 던지는 걸 보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이제 요코는 한 번 만났는데 이게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을 때 만난 거라서 4이닝 2실점 1자책 경기가 한 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포스터 그리핀이 너무 페이스가 좋기는 하지만 요코가 방망이가 이렇게 만만한 방망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생각은 좀 해야 되겠고, 요시노 미츠키 이 선수 22 드래프트 2라운드 선수고요. 이제 도요타 자동차 출신이죠. 여기에서 이제 나름 팀 에이스 역할을 좀 해뒀던 선수. 최근에 이제 도요타 자동차 출신 선수가 또 한 명 있었죠. 마치모토 켄고. 걔 요즘 안 나오더라. 야쿠르트잖아, 야쿠르트. 걔도 이제 도요타 자동차 에이스 출신인데 걔 요즘 안 나오더라. 2군에서 좀 만지고 있나 봐. 일단은 이 선수 오늘 데뷔전이고요. 이제 데뷔전인데 원정이고 타격감이 좋은 요미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죠. 2군에서 뭐 나름 괜찮게 던지긴 했는데 스타일은 좀 제구가 좋고 경기 운영이 좋은 선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안 타율이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계산이 잘 안 서는 선발이 나왔을 때는 그 경기를 잘 가져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신인 선수고 원정이고 요미우리를 상대한다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포스터 그래핀이 최근에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는 요미를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요미 승마
언어버는 요시노 미치키 이 선수가 좀 계산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언어버 접근은 조금 좀 비추드리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저는 본다고 하면은 포스터 그리핀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6.5개인치에는 언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뭐 긴 연승을 타는 팀, 또 긴 연패를 타는 팀들은 좀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으면은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요미가 지금 연승을 좀 타고 있지만 뭐 불펜에서의 큰 데미지가까지는 그렇게 없고 그리고 이제 포스터 그리핀이 좀 믿을 만한 선발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요미를 좀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나도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일단 요미우리랑 소프트뱅크가 동배 경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배 경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배당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1.5배당. 이거 잘 터지거든. 그리고 정배 사이드에서 동배 나온 경기. 이런 게 잘 터지는데 요 두 경기가 이제 동배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하죠. 네, 이게 무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요미우리 리스크는 일단 뭐 긴 연승이죠. 예, 긴 연승을 타는 팀들한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불펜이거든요. 예, 불펜 쪽에서 이제 부하가 가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있는 일정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스터 그리핀도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다. 역시 이제 뭐 낯설음을 무기로 어느 정도 이제 요미우를 좀 막아줄 수는 있겠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깜짝 코트 이런 건 좀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나는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 그런 것들을 감안하잖아. 그러니까 오지가 그런 거로 협박을 하는 느낌도 나는 가끔 받아. 야, 이 경기 갈 거야? 가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기. 어제 사실 1.5배당 받은 경기가 있었죠. 어떤 경기입니까? 히로예요, 히로. 예, 근데 안 터졌어요. 그리고 어제 메이저에서 1.5배당 받은 경기가 있었죠. CML이. 근데 시에가 무난하게 이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나는 오지가 그런 것들을 약간 협박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 예, 근데 약간 이제 뭐 참고 정도만 하는 거죠.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 한신, 왁구이 대 마사시 이토. 어제 이제 주니치는 이제 뭐 PK에 성공을 했죠. 어제 뭐 점수가 많이 났고 역마인도 좋아 보이는 경기여서 저도 역마인까지 튕겼는데 어제 결국엔 4안타 1홈런입니다. 결국에는 어제 호스카와였나? 홈런 친 게, 투런 친 게. 4안타 1홈런 3득점이야. 그 홈런 안 터졌으면 1대 0이야 또. 항상 그런 건 생각해야 돼. 물론 요즘 주니치가 박마이가 좀 좋기는 하죠. 예, 요즘 박마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이러다가도 또 언제든 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주니치는. 요즘 빠딱 괜찮지 뭐. 칼리스테도 잘 치고 어제는 이제 호스카와의 트론으로 이제 경기를 좀 쉽게 가져왔던 거죠. 역시 뭐 다카시 히로토가 너무 잘 던지더라고. 진짜 볼이 너무 좋아. 직구가 그냥 이 MPB 두 개의 태양 누굽니까? 두 명의 히로토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사이키 히로토, 다카시 히로토. 자, 한시는 어제는 뭐 이제 사완타 이볼렛인데 뭐 다카시 히로토니까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최근에 이제 한신이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꽉 눌리면은 거기서 그 경기를 기점으로 타격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한신이 박마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걸 일단은 가져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왁구이 대 마사시 이토. 왁구이 선수는 이제 뭐 노장이죠. 저 노장 선수가 올해 너무 잘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확실히 직전 경기가 4.1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올 시즌 너무 잘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조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작년하고 재작년 성적에 비해서 올해 너무 좋은 성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 올해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나이가 있고 한 선수기 때문에 피홈런에 문제가 있어야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 피홈런이 3개뿐이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놀랍긴 하지만 뭐 직전 경기에서 피홈런을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건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할 만한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한신 원정에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6인 1실점 나름 좋긴 좋았는데 역대 한신전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홈에서 한신 만나면은 역대 6번 등판해가지고 5패, ERA가 5.59, 뭐 정말 좋지가 않았죠.
일단은 한신이 요즘 박마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어제 한번 꽉 눌렸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박마이가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가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 어쨌든 직전 경기 왔고에 좋지 않았고 역대 한신 홈에서 만났을 때 좋지 않았고, 이 부분은 좀 가져갈 만한 것 같아요. 나도 뭐 비슷한 생각이야. 이토하고 와쿠이가 만났는데 4.5. 근데 이제 팀이 주니치하고 한신이니까 나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경기는 언더는 못 보죠, 그죠? 안 보면 안 봐도. 보려면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죠? 올 시즌 좀 고생하고 있는 마사시 이토인데, 어제 우리가 오지마를 갔잖아요, 그죠? 지바 옆배를 보는 오지마를 간 이유가 뭐야? 결국에는 모든 팀이든 선수든 타자든 투수든 운동선수들은 다 그래요. 농구도 보면 그런 게 있어.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지마를 과감하게 우리가 역배를 봤던 거잖아요, 어제. 근데 마사시 이토 역시 좀 좋아지는 흐름에 최근에 좀 들어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마사시 이토입니다. 직전 경기가 요즘 타격감이 좋은 요코하마를 만났죠. 7이닝 1실점 호투를 했고요. 피홈런 한 방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요코하마 상대 7이닝 1실점이면 그래도 어우 잘 던졌네 라는 얘기는 뭐 충분히 해줄 수 있겠죠. 잘 던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리스크들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삼진 능력이 작년 대비 너무 떨어져 있어. 제가 삼진을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삼진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뭐 한두 경기 잘 던질 수 있지만 불안정성이 높은 거는 가져가야 돼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누구야? 우치세이류. 이런 애들이 뭐 한 번씩 뜬금없어 하지만 안정성은 진짜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기도 피홈런을 한 방 맞았다는 거. 결국에는 주니치 상대로는 피홈런을 한 방 맞냐 안 맞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이제 피홈런 하나 맞았다는 것 정도는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자, 이 경기는 좀 상반되어 있는 두 선발들의 좀 맞대결인 것 같아요. 그죠? 와쿠이가 지금 계속 쭉 잘 던져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 한번 못 던진 게 저는 조금 좀 이제 의심스러운 타이밍이 한번 온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상대전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마사시 이토 최근에 조금씩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가 된다 그러면 피홈런일 것 같아요. 어차피 주니치는 연타로는 이렇게 막 점수를 많이 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좀 연타도 잘 내긴 내는데, 요즘 타격감 좋은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요 경기는 저는 한신 사이드를 좀 한번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금액 약간 올리되 비율은 1, 2조합 조절하세요. 8대2. 제가 거기에도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몰빵 추천은 안 합니다. 야구가 리스크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몰빵 추천은 노노. 그래서 이 경기는 한신 승, 마 이렇게 보고요. 이게 언어바가 4.5이고 언더는 못 봐. 안 보면 안 보지. 주니치 안신 경기니까 이제 뭐 당연히 언더를 보고 싶죠. 언더를 보고 싶은데 이게 나온 투수들 대비 요거는 이제 언더는 못 봐. 본다면 오바를 봐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언어바를 포기하시거나. 4.5 기준치에는 오바. 그치? 언어바가 둘 다 위험해 보이는데 요거는 언더는 보기가 너무 힘들어. 요 투수들 가지고는. 뭐 언제든 빠따가 확 죽어버릴 수 있는 팀들이긴 하지만 저는 안 보거나 오바 둘 중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히로대 야구. 야구가 연패가 좀 길어지죠, 그죠? 제가 이제 긴 연패를 타는 팀, 그리고 긴 연승을 타는 팀, 이런 팀들은 좀 조심하기는 조심하는데, 어쨌든 야구가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음. 자, 일단은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방망이가 좀 안 좋았는데 역시 이제 홈에 좀 돌아오면서 좋은 방망이를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 두 경기에서 방망이가 좀 살아난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10안타, 1홈런, 4득점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은 안타를 때려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가 좀 말리는 유형의 투수들 있잖아. 그런 투수들한테는 은근히 좀 강점이 있어. 왜냐면 똑깍질을 잘해, 이 팀이. 장타는 조금 아쉽지만은 히로가 똑깍질을 잘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리는 유형의 투수들한테는 좀 강점이 있다고 항상 저는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히로가 불펜도 지금 보면은 불펜 일정도 괜찮거든요. 어제 불펜에서 꽉 잘 막아줬죠. 불펜이 뭐 나름 단단한 팀인데 자완들이 좋아, 불펜에서.
야쿠 어제 뭐 도고다가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잖아. 최근에 좀 안 좋은 도고다를 상대로 나름 공략을 좀 잘 했지만, 역시 요즘에 야쿠는 좀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쉬워. 그지? 뒷심도 안 좋고, 수비도 좀 그렇고, 방망이도 그렇고, 어제 산타나도 안 나왔죠. 산타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진짜 굉장히 커. 예, 팀에서 이제 끌어주는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 자, 오세라 다이치 올 시즌 뭐 너무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죠. 예, 아직까지도 0점대를 달리고 있는 오세라 다이치입니다. 뭐 직전 경기 주니치 원정에서 이제 7이닝 2실점, 7피안타, 2피홈런. 이 경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 오세라 다이치도 이제 약간 조정기에 좀 들어가나? 왜냐면 주니치전이니까. 7이닝 2실점이 못 던진 건 아니지만 주니치 상대로 피홈런 2개, 7피안타. 내용이 약간 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응원풍이야? 보내주지 마. 그래도 보내줄게. 음. 살짝 그런 의심스러운 타이밍이기는 하지만은 올 시즌 그래도 워낙 이제 좋은 페이스를 달려오고 있는 오세라 다이치기 때문에 한두 경기 정도는 좀 보고 싶기는 보고 싶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작년에는 3점대 중반 그리고 재작년에는 4점대 후반의 투수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확실히 조정기가 온다 그러면은 좀 확 안 좋아질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 시즌 야쿠르트는 한 번 만나가지고 5.1이닝 3실점. 역대 이제 야쿠전에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오세라 다이치긴 한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오세라 다이치는 그렇게 잘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참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자와 레이지 이 선수 이제 스윙맨이죠. 예, 선발하고 이제 불펜에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 주로 이제 불펜으로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올 시즌 6패 50이닝 투구했고 ERA는 2.49로 뭐 쏘쏘합니다.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는 선발을 2번 등판했어요. 예, 그래서 6이닝 무실점 그리고 홈에서는 5이닝 2실점 9피안타. 뭐 그냥 쏘쏘해요. 예, 그냥 쏘쏘. 뭐 원정에서는 나름 괜찮더라고요. 역대 이제 히로시마 원정 샘플이 11이닝밖에 안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확 받아들이기는 어렵긴 한데 히로시마 원정에서는 ERA가 0.82로 뭐 나름 쏘쏘, 쏘쏘가 아니라 괜찮았다. 괜찮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야쿠르트가 경기력이 좀 너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쿠르트 이렇게 이제 연배를 타고 있는 팀들은 선발이 좀 세게 나올 때, 그럴 때는 좀 조심하거나 선발이 좀 세게 나올 때는 한번 좀 기습역배를 좀 볼 수는 있는데 오자와 레이지 이 선수가 뭐 히로 원정에서 뭐 나는 괜찮긴 한데 샘플이 좀 적기도 하고 이닝 히팅 기대치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뭐 히로시마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예. 오세라 다이치가 뭐 직전 경기 약간 안 좋았다는 게 리스크 정도는 될 것 같긴 하지만 올 시즌 오세라 다이치는 안 좋았어도 2실점이었고 아직 ERA가 0점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런 경기는 뭐 과감하게 그냥 가야 돼, 그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히로 승마 5.5 기준치에는 그래도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니오넴 대 소뱅. 자, 어제 경기는 일단 만나미가 엄청 잘했어요. 그죠? 예, 만나미가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길 수 있었지만은 역시 불펜. 우리가 어쨌든 어제 소뱅을 본 이유도 뭐야. 그지? 카토가 나름 기대치가 뭐 있고 최근에 뭐 폼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불펜이야, 불펜. 그지? 불펜의 차이가 나. 여기도 이제 오스나가 없어가지고 좀 헐거워지긴 했지만 니오넴하고 비교했을 땐 소뱅이 낫죠, 불펜이. 그죠? 어제 또 다나카가 또 여기는 다나카가 그지 다나카가 또 어제 불을 질렀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소뱅도 좀 불펜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죠? 예, 마츠모토가 2경기 연속 불런을 좀 기록하고 있다. 마츠모토, 다나카 둘 다 좀 던지는 스타일도 좀 비슷해. 둘 다 이제 150 중후반 때리는 파이어볼러들인데 둘 다 뭐 사이좋게 털렸습니다. 자, 드류 베레하겐 이 선수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니오넴에서 뛰던 선수예요. 예, 니오넴에서 뛰던 선수고 이제 2년간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불펜으로 뛰었습니다. 이 선수가 니오넴에서 선발로 뛸 때는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ERA가 한 3점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던지는 선수가 올해 누가 있어요? 아두아 마코토. 예, 그 정도 했어.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근데 이제 최근 2년간 메이저에서 불펜으로는 뭐 나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불펜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나는. 선발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어쨌든 이제 MPB로 다시 컴백을 했고요. 이제 ERA가 이제 2군에서 이스턴 리그에서 2승 4패, ERA가 3.27, 구인당 삼진도 7.8개, 2군에서 볼넷도 2.3개. 약간 2군에서의 성적도 솔직히 좀 이 정도면 아쉽잖아, 그지? 솔직히 1군에 올라오려고 하면은 뭐 2군이 이렇게 만만한 리그가 아니지만 이스턴 리그 이런 데가 최소한 그래도 2점 초반 정도는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래가 3.27인 거는 좀 너무 아쉽긴 해요. 뭐 2군 성적을 많이 참고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은 그래. 이 드류아 베리아겐 이 선수는 선발이 좀 안 어울리는 선수인가? 불펜으로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작년에 메이저에서는 나름 잘했거든요. 메이저에서는 불펜에서 61이닝 던져가지고 ERA가 3.98이니까 뭐 나름 쏘쏘했고 구인당 삼진 8.9개, 볼넷 3.8개, 피홈런 1.3개. 이 정도면은 세부 스탯이 나름 나쁘지 않은 거거든. 근데 2군에서의 성적은 좀 그래요. 작년에 61이닝이니까 이 정도면 좀 많이 던지긴 한 거거든. 불펜이. 그래서 작년에 많이 던진 게 좀 데미지가 있는 건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나는 불펜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약간 스타일이 기록도를 쭉 보면은 니오넴에서도 보면 선발로 돌았잖아. 근데 그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3점대 중반 정도 찍었어. 오치료스케, 이 선수도 조금 이슈가 있는 선수죠. 올 시즌 뭐 잘 던지는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선발 전환이 올해가 첫 해예요. 예, 원래 이제 불펜으로 뛰던 선수니까 선발 전에 첫 해는 조금 체력적으로 좀 달릴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 한 번씩 이제 털리는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올 시즌 뭐 잘 던지기는 하는데 한 번씩 좀 털리는 경기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해요. 예, 뭐 이제 선발에서 불펜전은 첫 해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직전 경기 라쿠텐전이었고 6이닝 3실점 7피안타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크게 털린 건 아니죠. 뭐 6이닝 3실점이니까 크게 털린 건 아닌데 그래도 내용도 7피안타로 좀 좋지 않았다. 니오넴 그 전 경기가 니오넴 경기였거든요. 니오넴 상대 이제 원정 등판해가지고 7이닝 1실점 승리 투수. 이 선수가 나름 그래도 불펜에서 선발 전환한 선수들은 이닝 히팅도 좀 아쉽고 한데 이제 그런 점의 장점은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이슈 그리고 한 번씩 터지는 경기가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좀 불안 요소를 좀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복귀전을 치르는 두류 베레아겐보다는 저는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그래도 오치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가 라쿠전이었고 그 전 경기가 니오넴. 왜? 다시 한번 볼까? 내가 잘못 적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 맞아. 직전 경기가 니오넴 6이닝 4실점이었구나. 4실점 그리고 그 전 경기가 니오넴 원정. 라쿠. 어쨌든 어제 형들 어제 불펜들을 오지게 썼잖아. 어제 니오넴 불펜 몇 명 썼는 줄 알아? 8명 썼어. 8명. 불펜들 그냥 오마카세 해뿌어. 이거 두산 메타 해버렸거든. 상대적으로 이제 소백은 불펜을 좀 들 썼는데 어쨌든 소백도 불펜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런 날은 이렇게 경기를 한 다음 날은 선발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예, 선발을 보고 들어가야 돼. 그지? 어제 보면은 선발 썼던 불펜도 써버렸어. 누구야? 우에라 켄타도 썼지. 그지? 이런 날은 선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두류 베레아게 선수는 2군에서도 ERA가 3점대니까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선수가 에스콘이 첫 등판이야. 그지? 이 선수가 이제 니오넴에서 뛰었던 선수지만 이 선수가 니오넴에 있을 때는 에스콘 필드가 없었죠. 니오넴의 첫 등판이고 뭐 이제 뭐 첫 등판이니까 뭐 물음표 투성이긴 한데 아무튼 기대치가 좀 낮고 그래도 저는 오치가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소뱅을 좀 봐야 되는 경기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배 경기입니다. 동배라는 건 좀 참고하시고 소프트 승, 마, 5.5 기준체, 오바도 좋은 선택지로 보여지죠. 양팀 다 이제 뭐 불펜들도 오늘 일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는 이제 언오버의 키는 이 뉴리 베리아겐 이 선수가 좀 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이 선수가 깜짝 호투 만들어주면 언더가 나는 거고 이 선수가 2군 ERA대로 나오면 그냥 오바 나는 거죠. 자, 얘가 좀 길었네. 다음은 라쿠 대 세이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 없다. 라코 이제 할아버지 대 이마이 타치한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타케우치가 좀 좋지 않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역시 첫 번째 야외구장, 첫 번째 겪는 원정에 대한 리스크가 어제 좀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언어발을 그렇게 짰던 것 같아. 자, 여기는 이제 이마이 타치야. 뭡니까? 세이브 에이스죠. 그리고 이 선수 유명한 게 뭐예요? 어, 여포야, 여포. 라쿠텐전. 라쿠탄 상대 최근 10경기 9승 무패 2할에 0.97. 이거는 그냥 가야 돼, 형들. 그치, 이거 안 갈 거야? 라쿠탄 상대 최근 10경기 9승 무패 2할에 0.97 이거 안 갈 거야. 이거 가야 돼. 최근에 뭐 폼이 썩 좋지는 않지만요. 최근에 폼이 좀 안 좋은데 라쿠텐을 한번 만났거든. 근데 그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승투를 가져갔습니다. 올 시즌 라쿠텐 4번 만나가지고 4승. ERA가 0.93. 이 선수가 라쿠텐전 4승인데 올해 4승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자. 이거는 불어줘도 그냥 가자. 어.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기시입니다, 기시. 여긴데 할아버지죠. 예,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이 양반이. 84년생 기시 아저씨가 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고. 이 선수가 이제 마지막 등판이 6월 26일 지바 원정이었고요. 7이닝 4실점 2패 홈런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뭐 이 선수가, 이런 선수들은 진구구장이나 에스콘이나 조조마린 이런 데서 쓰면 안 돼. 이런 데서 쓰면은 진짜 안 좋아, 그지? 어제 이제 야쿠르트 할아버지도 홈에서 등판 안 시키는 이유가 뭐야? 그냥 홈런 맞거든. 그리고 올해 이제 세부 상대 올 시즌 원정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6.2닝 6실점 3자책으로 10피안타 1피홈런으로 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기시 할아버지도 뭐 나름 경기 운영을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위가 좀 약하고 나이가 많은 선수기 때문에 역시 뭐 좋은 피칭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세이브가 이제 방망이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깜짝 컨트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마이 타치아가 나오는 라코텐전이면 그냥 이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이브 때문에 이제 역배를 받았겠지만 이게 거의 뭐 동배 경기잖아 사실상. 그죠? 예. 그리고 뭐 상대 투수도 이제 기시면은 세이브 입장에서도 공략을 해봤던 기억도 있고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이브 역배를 한번 물어볼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5.5 기준체는 다음 경기 저녁 경기죠. 이제 지바 대 오릭스. 어제 이제 의문의 호투가 되면서 그죠? 이제 나는 소타니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소타니가 이제 두 번째 조조마린 등판이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죠? 이제 최근에 지바롯데가 워낙 이제 빠따가 좋은데도 소타니가 그래도 두 번째 던지는 원정이니까 좀 적응을 좀 하더라고. 어제 이제 우리가 오지마를 그래도 오지마가 좀 좋아지는 흐름에 있었기 때문에 오지마를 믿고 역배를 팀 갔는데 뭐 잘 들어와줬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죠. 타네키 대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 타네키. 이 친구가 올해 뭐 전반적으로 구위도 좋고 폼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선수가 아직은 그렇게 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잖아요. 좀 기복이 좀 있어요. 그죠? 경기들을 보면은 기복이 있는 이유는 알겠더라고. 뭐 구위는 항상 좋아. 구위는 항상 좋은데 조금 밸런스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경기들을 내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밸런스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특정 구장들에서 좀 밸런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커맨드가 좀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기복이 좀 있는 그런 피칭을 좀 보여주고요. 근데 이 선수가 확실히 좋을 때는 완전 꽉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은 좀 해야 되지만 약간 좀 기복은 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오원석 같은 느낌을 일단 올 시즌은 저는 좀 받아요. 오릭스 상대는 세 번 만나서 1패 2.84로 뭐 쏘쏘하다. 자, 루이스 카티오 최근에 이 선수 폼이 좀 좋습니다. 최근 두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세이브하고 니오넷 만나가지고 7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뭐 페이스가 좀 좋지 않은 팀들을 좀 만났다는 건 좀 감안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피칭을 하는 걸 보면 좋은 구위 피칭 내용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저도 좀 느껴지거든요. 약한 팀들을 만나서 내려치기 하기에는 볼이 너무 좋기는 해. 좋기는 하고 올 시즌 두 번의 원정에서는 좋지 않았는데 카스티오한테는 여기가 원정이 아니죠. 그죠? 이 선수 지바로테에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 두 번에서는 좋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지바로테 본인이 이제 홈으로 썼던 구장이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지바로테 있을 때 홈에서 나름 성적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최근 폼도 좋고 지바롯데 경기이기 때문에 조조마린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름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좀 둘 다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루이스 카스티오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나머지 부분들 방망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지바롯데가 좀 우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에서의 어떤 그런 우위는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팀 다 해볼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저는 지바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바롯데 승마 6.5는 언더. 음, 언더 역시 볼만한 경기죠. 근데 이제 뭐 두 팀 다 최근 빠따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조조마리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쓰리샷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이제 오버 나는 거야 그때부터, 그지? 그래서 항상 이제 조조마리나 진구에서 언더 튕굴 때는 좀 조심은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MPB 쭉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MPB 한번 저 질문해 주실 분들 질문해 주시고, 예, 오늘 좀 역시 이제 정배 사이드, 역배 사이드 가볼 만한 경기들이 좀 있어 보이는 날입니다. 그죠? 예. 있어 보이는 날인데 오늘 배당 때문에 약간 좀 고민되는 경기들이 좀 몇 경기가 있기는 하죠. 음, 질문해 주시고, 자, 오늘 표 받으신 분들 거기 안에 적어놨죠, 여러분들? 예, 오늘 중승부니까 가격은 평상시보다 조금 올리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예, 그 대신 저는 몰빵 추천은 안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숨 좀 돌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형들 제가 뭐 불펜 언급을 좀 많이 안 드렸어요. 그 이유가 좀 있죠. 예, 오늘 비 때문에 좀 신팀들도 있고 최근에 브레이크도 있었고 MPB가, 예, 그리고 경기가 쉬는 날이 한 번 있었고 우치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펜에서 이제 뭐 크게 무리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니오넴이나 소뱅은 좀 그렇지, 그지? 경기들을 쉬긴 했지만 어제 불펜들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어. 딱히 질문 없으시면은 크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크보가 좀 역배가 좀 잘 안 보여. 예, 그래서 이제 정배가 많이 보이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안 보이는데 억지로 역배는 잘 안 봐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데 이제 크보가 올 정배가 좀 많이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스럽다. 그리고 오늘 똥배가 많아서 약간 좀 조합 짜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질문하세요. 한신승하고 오바? 야, 한신승하고 오바 중에 뭐가 낫냐고? 둘 다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면 한신승.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배당이 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배당을 짰을 때랑. 이거 배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0.1배 차이잖아. 그지? 이거 배변 나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짤 때,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역이야, 역. 형, 이주력의 역. 음, 그거 역이야, 역. 왜 내가 그렇게 적어놨냐? 씨. 어. 그거 역이야, 역. 음. 아,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예. 잠시만요. 그 역입니다. 그 두 번째 주력, 그죠? 예. 두 번째 주력 역이야, 그냥. 오케이. 쏘리. 예, 미안해요.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그죠? 예, 미안합니다. 잘못 적어놨어. 여기야 역. 자, 크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크보가 제일 어려운 날이 뭡니까, 형들? 크보 할 때 제일 어려운 날이 뭐야? 크보야 뭐 항상 어렵지만, 크보야 뭐 지네 마음대로 가니까 항상 어렵지만 정배가 많이 보일 때가 좀 어려워요.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언어받은 역배든 한번 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시라카와 대 원태인, 두산 삼성이고요. 이제 어제 곽빈이 좀 폼이 좀 안 좋긴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죠? 안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삼성이 어제 뭐 잘 털었죠. 예, 안 좋은 걸 잘 터는 것도 이제 그 팀의 이제 실력인데 이제 잠실에서는 조금 좀 득점력이 좀 아쉬웠던 그런 삼성인데 어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탈탈 털으면서 오늘 경기에도 지금 기대감을 좀 올리고 있는 삼성이긴 합니다. 확실히 뭐 두산 만나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두산 만나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시라카와 일단은 뭐 이제 다시 이제 리그에 적응을 했고 이 선수 뭐 장점은 9위, 삼진 능력, 이제 높은 타점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디셉션 이런 것도 좀 장점이고 높은 타점 그리고 변화가 좋아. 슬라이더하고 스플리터 그리고 단점은 뭐야? 단점도 명확하지 이 친구가 볼질 그리고 마 이거에 약하단 말이야. 얘가 롯데전에서 개 털렸는데 막 그 분위기에 막 압도됐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프로야구를 아직은 뭐 경험해본 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랬다라는 건 좀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오늘 홈 경기긴 하지만 최근에 삼성이 두산전도 워낙 좋은데다가 오늘 뭐 이제 이거 해쁘면은 그지 삼성이 엘도라도 불러버리면은 이게 압도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생각은 좀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프로 씬에서 이제 많이 던져본 선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단점은 이제 볼질. 또 이제 약간 당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런 볼질들의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제도 뭐 삼성이 두산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 예, 분위기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삼성 쪽이 분위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을 좀 이겨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결국에 압박감을 못 이겨내고 볼질이 나오면 또 이제 고생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볼질 이슈 이런 게 이제 시라카거든요, 그죠? 그치. 확실히 이제 라팍이면은 많이 압도가 좀 됐을 것 같기는 해. 이 분위기 최근의 분위기까지 감안했을 때. 근데 어쨌든 홈이고. 예, 근데 이제 삼성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팬분들 또 많이 오실 거거든 오늘. 또 이제 뭐 엘도라도 블루 보면은 집에 가고 싶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직은 좀 어린 선수고 경험이 없는 선수라서. 자, 오늘 원태인입니다. 예, 원태인도 뭐 길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지금 롯데를 좀 걸러줬는데 그 이유가 있죠. 예,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허리가 좀 안 좋아. 그지? 최근에 이제 폼도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허리 쪽이 좀 불편해서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휴식을 줬고 이제 복귀 전입니다. 예, 어느 정도 휴식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우리가 이제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쉬고 왔으니까. 예, 근데 뭐 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최근의 컨디션은 그렇게 뭐 썩 좋진 않고 올 시즌 첫 두산전은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잘 던졌는데 요거는 뭐 신초 원태인이 폼이 좋을 때 얘기고. 예, 오늘 어떤 폼으로 나오는지가 뭐 중요할 것 같긴 하다. 어쨌든 뭐 삼성이 너무 첫 경기를 잘 이겼잖아요. 그죠? 첫 경기를 잘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 분위기를 한번 더 탄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망이는 나는 좀 비슷하다고 봐. 예, 방망이 기대치는 비슷하다. 어쨌든 어제가 삼성이 잠실에서의 약간은 좀 잠실만 오면 조금 방망이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털어냈고 두산도 요즘 방망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망이는 비슷하다. 그리고 불펜은 두산이 좀 낫다. 이런 느낌인데 원태인 뭐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그래도 원태인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박빙으로 예상은 돼요. 전력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어제 저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불펜 체크는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뭐 두산은 어느 정도 필승조 라인들은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재훈, 이승현이 나오면 3연투 그리고 오승환, 임창민, 최지강이 오늘 등판 가능한 일정입니다. 일단 임창민이 최근에 브레이크 이후에 폼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예. 음. 최근에 폼이 좀 괜찮아 보여. 근데 나는 오승환이 너무 불안하긴 해. 오승환이 너무 불안하긴 하고 요즘에 일단 최지강도 괜찮죠. 예, 최지강도 좀 괜찮고 황동재도 좀 강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어쨌든 김재훈도 이제 최근에 좀 폼이 괜찮은데 브레이크 이에 좀 폼이 괜찮은데 어제 이제 멀티로 쓰다가 멀티로 쓰다가 이제 한 방 맞았죠, 그죠? 어,
하여튼 뭐 오승환이 너무 불안하긴 해. 그래서 불펜에서는 이제 두산이 분명히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양 팀 다 뭐 촘촘해 보이는데 그래도 원태인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승마 오바. 사고 터지면 진짜 오승환에서 터질 것 같아. 오승환이 요즘 던지는 게 진짜 장난 아니게 불안하더라고. 어, 불안불안이야. 위태위태해 공이. 자, 오늘 여기는 이제 김진욱 대 엄상백, 롯데 대 KT인데 어제 경기는 사실상 뭐 롯데가 승을 헌납을 했죠. 예, 그냥 롯데가 어제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죠? KT가 방망이를 너무 못 쳤고 KT가 요즘 빠따가 좀 죽는 감이 좀 있는데 어제 실책 3개로 맛이 가버렸죠. 그죠? 예, 승엽이가 실수를 하면서 선투하자 출루를 줬고 거기에서 이제 비기닝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경기 후반에 박승욱이 잡을 수 있는 타구들을 2개를 놓치면서 이제 빌미를 제공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자도 마찬가지죠. 예, 홈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홈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홈에서 죽으면서 사실상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롯데가 내줬다. 어제 경기를 이겼다고 하면은 롯데가 완전히 좀 분위기를 좀 탔을 것 같아요. 홈에서 워낙 잘하는 팀이고 예, 분위기를 타면 진짜 무서운 팀인데 어제 그 경기를 그렇게 져버린 게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 롯데긴 합니다. 자, 김진욱 역시 이제 뭐 잘 던지다가 조금 빨리 폼이 떨어졌죠. 진욱이 왜 이렇게 잘 던져?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졌죠. 최근에 이제 볼넷과 이제 실점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김진욱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KT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피칭 내용은 괜찮았어. 예, 피칭 내용은 괜찮았는데, 5.1이닝 5실점, 8피안타, 4피 홈런. 홈런을 좀 많이 맞았고, 그래도 나름 볼질 없이 잘 던졌는데, 홈런을 많이 맞았고, 실점이 좀 많았다. 근데 피칭 내용은 괜찮았어, 그때는. 음. 3루심이 홈런콜이 나왔구나. 예, 근데 어제 경기 너무 어지러웠으니까 홈런콜도 나왔고 그리고 사직구장 그 담당자 누군지 모르는데 불 꺼가지고 어제 큰일 날 뻔했잖아. 그 장성호가 공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거. 그거를 불 꺼가지고. 3루심이 홈런콜을 했어요? 네, 그거까지는 몰랐네. 어. 근데 보면은 그 학주가 멈칫을 했는데 그거는 코를 보고 멈칫을 한 건 아니던데. 2루 베이스 앞에서 멈칫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잡힐지 말지를 몰라가지고 본인이 수비를 보고 약간 멈칫하는 것 같던데. 음. 뭐 아무튼 그렇고. 예. 일단 진욱이는 뭐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볼넷도 좀 늘어나고 있고 본인 단점이죠. 예, 볼넷도 좀 늘어났고 실점도 좀 늘어나고 있고 오늘 뭐 홈이니까 볼넷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홈 등판도 좀 볼넷이 좀 있더라고. 예, 확실히 조금 이제 좀 벌써 폼이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 뭐 진욱이한테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KT 빠따한테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KT가 방망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엄상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폼이 좀 완전히 좀 떨어져 있죠. 예, 폼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휴식을 조금 좀 부여를 좀 받았습니다. 오늘 한 열흘 정도 휴식을 좀 부여받았고 오늘 좀 복귀전이니까 좀 좋아질 수도 있긴 한데 최근 폼이 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기대치가 그렇게 있진 않고 홈에서의 롯데는 이제 최근에 방망이가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친구도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예. 근데 결국에 이런 경기는 여러분들 개싸움입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개싸움이야, 개싸움. 양팀 다 선발도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불펜도 좋지가 않아요. 양팀 모두. 그지? 양팀 다 아주 뭐 많이 치고받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일단 10.5 오바 역시 뭐 좋은 픽으로 좀 생각이 되죠. 예. 10.5 오바는 아주 뭐 좋은 픽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선발 쪽에서 뜬금포트가 나와야 저게 이제 오버가 깨지는 신호리고 되는데 이 두 선수의 최근 피칭을 봤을 때는 뜬금포트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 뜬금포트를 할 거면 KT 빠따에서 나올 것 같긴 해. 양팀 다 투수들은 불안하고 빠따는 롯데가 좀 낫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어제 경기를 좀 패배했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크게 좀 작용을 해서 오늘 승패 라인은 그래도 KT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마 10.5 기준치에는 오바. 미니가 이제 많이 던졌으니까 그런 거고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좀 근근히 버티긴 버텨.
음, 확실히 이제 구위가 조금씩 좀 떨어지는 게 좀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래도 뭐 근근히 버티기냐. 자, 다음은 NC 대 키움. 어제 역시 이제 무난하게 그죠? 예, NC가 마인까지 잘 완성을 좀 시켜줬습니다. 어제 키움이 이제 불펜 운영이 좀 어려운 날이기 때문에 경기를 선발 쪽에서 차이가 좀 벌어지니까 경기를 쑥 놔버리는 그런 경기 그림이 좀 나왔었죠. 자, 오늘은 이재학 대 김유나. 일단 내일 선발 등판이 여러분들 내일이 이제 김시훈 대 후라도예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이해관계가 좀 확실하긴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MC 입장에서는 오늘 모든 걸 때려 박을 거고 NC가 분패를 거의 안 썼거든요, 이번 주. 패승조들이 다 가능해. 뭐 키움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뭐 경기를 해볼 만하면 할 텐데 일단은 내일은 후라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치. 근데 내일은 뭐 비예보가 있긴 한데 내일 근데 또 이거 뭐 비예보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날씨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날씨가 이게 날씨 거의 중계 수준이라 이것도 내일 안 올 사이즈인데 이거. 내일 안 올 사이즈인데 이거. 내일 오긴 하는 거 맞아 이거? 이거 할 것 같은데 시간대별 보니까 이건 뭐 내일 체크해봐야 되긴 하겠다. 시간대별로 보면은 중간에 없는데 뭐 아무튼 예. 자 일단은 이재학 대 김윤아입니다. 이재학 복귀 후 두 경기 등판했고요. 두 경기 중 한 경기가 키움전이었어요. 5이닝 3실점 그리고 LG전은 6이닝 1실점. 뭐 올 시즌 뭐 나름 역할을 해주는데 일단 키움전에 3실점 했다는 건 좀 아쉽긴 하죠. 뭐 근데 이재학의 기대치에서는 뭐 나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다. 뭐이 선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움전하고 LG전은 둘 다 이제 좌타 라인이 좋은 팀들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뭐 좌우를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뭐 잠수함 투수긴 하지만 체인지업이 주목이기 때문에 뭐 좌우는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항상 보시면 됩니다. 내일 일단 비예보가 뜨문뜨문 있긴 한데 이런 비예보가 요즘 계속 밀리더라고. 근데 가능할란가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아. 점심쯤에는 조금 뜨문뜨문인데 아무튼 그렇고 이재학이 올 시즌 키움전 등판 두 번에서는 뭐 썩 좋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김유나는 이 친구가 직전 경기 NC전에 한번 호투를 했어요. 이 경기 이후에 지금 2주 만에 다시 등판인데요. NC전에 5이닝 1피안타 호투를 했고 NC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이 경기 제외하고 한번 등판한 적이 있는데 2.1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다음 주 보니까 기상청은 풀앤 거는 느낌으로 비 온다 예보. 아니 그러니까 당일쯤 오전에 확인해 보면 다 또 뒤로 밀려 있어, 그지? 2.5 프렌 잡고 튕구는 느낌이야. 어쨌든 뭐 직전 경기 윤화가 NC전 한번 잘 던지긴 했는데 너무 이제 자주 만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고 NC가 요즘 타격감이 좋은데다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리스크가 있고 젊은 선수들이 또 원정에서는 리스크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이제 엠파 원정에서 좀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 이 젊은 선수들의 문제는 항상 볼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전 경기 잘 던졌어도 저는 이제 뭐 좋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재혁 역시 뭐 애시전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키움전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름 좀 고생할 부분도 좀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역시 저는 뭐 NC 사이드를 안 보기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NC 승마 11.5 기준치에는 오바고 유나가 뭐 직전에 잘 던졌는데 짧은 순간에 또 다시 만나는 거는 좀 그렇고 NC 타격감이 좋고 그리고 원정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은 요건 NC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11.5바까지 가능할까? 11.5 그래도 오바. 다음 경기 어려운 경기다. 요 경기는 기아 스스지. 어제 우리가 이제 스스지 역배를 봤는데 야 이 경기는 진짜 어려워. 이 경기는 왜 어렵냐? 난 영철이가 제일 어려워. 영철이하고 오원석이 제일 어려운데 이 친구가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진짜 예상이 안 되는 투수 중에 하나가 윤영철이에요. 얘는 뭐 홈, 원정, 상대 이런 걸 가리는 게 아니야. 그냥 당일 컨디션이거든, 얘는. 어, 일단은 윤영철이 3경기 잘 던졌고, 이제 직전 경기를 또 5실점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얘가 뭐 좋았다, 안 좋았다. 그리고 또 한 경기 잘 던졌다, 못 던졌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기는 걸리고요. 걸리기는 걸리고. 일단은 올 시즌 스스지 원정에서는 6이닝 5실점, 홈에서는 6이닝 1실점. 상대 전적도 기복을 보여줬죠. 상대 전적에서도 기복. 난 진짜 영철이를 모르겠어. 영철이를. 물론 원석이도 약간 이러긴 하는데, 근데 원석이는 그래도 홈 원정은 좀 가려. 그치? 홈에서는 나름 좀 잘 던지고 원정에서 좀 안 좋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걔는 좀 계산이 좀 나름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진짜 영철이는 그런 거 없어. 자기 맘대로야 그냥. 음. 그래도 일단 기록 쪽에서 좀 뭔가 근거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최근 4경기 피홈런이 없습니다. 예, 뭐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자기가 또 재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피홈런 맞는 애니까. 또 스스지니까 언제 맞아도 또 이상하지 않고. 아무튼 최근 4경기는 피홈런이 없다는 건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정말 진짜 나는 제일 예상하기 힘든 애가 얘 같아, 영철이. 얘는 진짜 뭐 쭉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것도 아니야. 뭐 어쩔 때는 뭐 한 경기 좋았다 안 좋았다, 한 경기 좋았다 안 좋았다. 자기 맘대로라서. 자, SSG는 이제 송영진이고요. 예,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아 어제 이제 선발로 나왔던 이제 황동아하고 좀 비슷하죠. 예, 올 시즌 나름 이제 롱 릴리버 또는 이제 뭐 스윙맨 뭐 선발에서의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던지는 거 보면 좀 볼이 좀 좋기는 좋아요. 예, 좋기는 좋은데 이 선수 조금 좀 이슈가 있는 거는 홈이 이제 문학인데 홈에서는 3점대, 원정에서는 7점대 찍고 있고요. 기아 원정에서 이제 4이닝 5실점으로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KT전이었기 때문에 한번 뭐 자세히 봤는데 확실히 폼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리그 중반에 선발 로테로 이제 들어와서 리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좀 배터리가 간당간당해 보이기는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뭐 이닝도 어느 정도 먹어주고 동화처럼 한 5이닝 2실점 3실점 뭐 6이닝 2실점 3실점 요런 정도 언저리에서 뭐 나름 1인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원정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가 조금 좀 떨어지는, 구위가 좀 약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는 SSG를 봤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아 사이드를 좀 보고 싶어요. 예, 영철이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지만 그래도 얘가 잘 던지는 날은 그래도 나름 이닝도 잘 끌어주고 하는 애거든요. 그리고 영진이 역시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졌고 원정 리스크가 좀 크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기아 사이드를 한번 좀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SSG 방망이에 또 문제가 뭐야? 이 양반들도 방망이 기복이 정말 심해요, 그죠? 이 양반들도 영철이랑 비슷해. 한 경기 잘 치고 한 경기 못 치고 한 경기 잘 치고 못 치고. 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방망이라서 특히나 이제 원정에서는 좀 더 그래, 그지? 물론 이제 원정도 원정 나름이고 여기도 뭐 거의 타자구장이긴 하잖아요. SSG도 이제 방망이 기복이 경기별로 정말 심한 팀이라 가지고. 자, 다음은 한화 대 LG. 이게 이제 동배받은 경기예요, 형들. 오늘 이제 오지들이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LG하고 기아 여기도 이제 동배받은 경기고, 요미하고 소뱅. 소뱅 맞나? 요미 소뱅 맞지? 동배받은 경기들. 자, 여기는 이제 김기중하고 손주영이 나오는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은 LG 대 문동주 너무 궁금했던 매치업이잖아요, 우리가. 문동주가 더 안 좋냐, LG가 더 안 좋냐, 이런 싸움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동주가 이기긴 했는데 나는 무승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가 결과적으로는 동주가 이겼는데 너무 바비빨이, 그죠 너무 바비빨이 안 맞고 경기가 너무 안 풀렸어. LG 입장에서는 방망이는 나름 잘 쳤는데 어떻게 보면 동주가 이기긴 이겼는데 거의 무승부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LG가 어제 정말 뭐 너무 안 풀렸죠, 경기가. 예, 근데 그래도 뭐 좋은 타구들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타격감이 좀 좋아지는 타이밍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어제 뭐 경기가 너무 안 풀렸다. 이제 야구를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는데, 근데 이게 LG가 좀 방망이가 안 좋잖아. 근데 어제 그런 경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타자들이 계속 이제 득점권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한번 뚫어줘야 되거든, 오늘.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안 좋은 흐름을 털어내야 LG의 득점력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근데 올 김기중이잖아. 김기중이 요즘 나쁘지 않거든요, 올해. 나름 3점대 투수야. 올해 4승, 2할이 3.13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 보이는 날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기 초반에 이제 찬스들을 잡을 텐데,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첫 찬스, 그거를 살리냐 못 살리냐가 오늘 LG가 중요할 거야. 이런 날은. 그걸 못 살리면은 또 이제 꼬꾸라지고 하는 거고. 어. 근데 어쨌든 어제 뭐 괜찮은 타격감, 뭐 좋은 타구들을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치가 없지 않고, 그리고 하나가 기중이가 내려가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죠? 답이 없어. 나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필승조 라인들이 좀 몇 명 있긴 한데 중간이 너무 헐겁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하죠. 일단은 기중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기중이가 올해 잘 던지고 있는 배경은 저는 뭐 기록들을 조금 뜯어보면서 느끼는 건 체인지업인 것 같아요. 체인지업. 네, 작년 대비 체인지업의 좀 완성도가 좀 좋아졌다고 좀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사비율도 좀 올렸거든요. 이제 세부적인 기록들도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 어쨌든 이 선수가 자완이긴 한데 좌타자한테 엄청 특장점이 있는 그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고, 이제 좌우가 좀 비슷비슷한 그런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폼은 괜찮다. LG전 두 번 등판해가지고 4.2이닝 2실점으로 뭐 쏘쏘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기중이가 내려가면 문제죠, 그죠? 예. 요즘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불펜들이 좀 몇 명 있긴 한데, 그 불펜들까지 가는 요 중간 이닝이 너무 괴롭다. 자, LG는 손주영이고요. 이제 최근에 조금 좀 배터리가 좀 간당간당했던 손주영이죠. 최근에 이제 실점 비율이라든지 피안타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던 손주영인데, 이제 팀 사정 때문에 휴식 부여를 거의 못 받았어요. 뭐 임창규나 최원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로테 조정을 손주영이 거의 못 받았던 게 좀 이제 삼자 입장에서 보다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로테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한 2주 만에 2주 만에 이제 복귀전이고 등판입니다. 올 시즌 최근에 좀 불안했던 시기에서도 나름 꾸역꾸역 잘 버텨줬고, 올 시즌 나름 좀 기대치를 좀 보여줬던 선수고, 최근에 이제 또 휴식까지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괜찮은 좀 피칭을 예상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리스크로 하나 좀 뽑아보고 싶은 거는 한화전이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한화전을 최근 한 5년, 4, 5년간 거의 만난 적이 없고, 대전에서의 등판이 처음이야, 처음. 뭐 요 정도 리스크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둘 다 선발들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이닝 히팅 기대치도 좀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래도 나름 한 4옵션 정도에서는 좀 괜찮은 선발들이긴 한데, 이 선발들이 내려가면 이제부터가 이제 지옥도가 열리잖아요. 그죠? 양팀 다 이제 불펜들도 좀 헐겁고. 그래서 오늘도 이 경기도 KT하고 롯데하고 비슷하게 진흙탕 싸움, 개싸움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저는 오늘 LG 역배 억지로는 안 보겠다. 오늘 올 정배 KBO 올 정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